할 수밖에 없는 교통 루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파나마 운하가 그동안의 기후 상황과 다른 자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수의 저수량이 비가 오지 않고 내려가면서 파나마 운하를 거대한 배들이 관통하는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파나마가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파나마 운하가 안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 해로의 지정학적 패권 확대로 인해서 싱가포르의 물라카이 역도 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인가요? 수에즈 운하, 희망봉, 아라비아만, 아덴만 등 세계 각 무역 초크포인트마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 경제권들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대변되는 중국, 인도, 남미, 아프리카, 아라비아의 경제권이 크게 부상하면서 글로벌 노스, 고소득 국가들과의 패권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이렇게 양진영 간의 대립구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북아메리카판 삼국 통일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심지어 파나마, 그린란드까지 아예 북아메리카를 통째로 미국령으로 만들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는 어떤 루트를 주목하게 될지 같이 살펴봅니다. 1. 멕시코 태우안 태펙. 트럼프가 최근 멕시코만의 이름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만으로 바꾼다고 말하자 멕시코가 강력 반발 중입니다. 또 트럼프는 군사력을 동원해 멕시코의 범죄 조직을 소탕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 멕시코 국경이 불안정해짐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멕시코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놓게 된다면 태우안 태펙 회랑,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회랑을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물류 루트입니다. 당초 이 노선은 운하가 계획됐으나 기술이 없었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됐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파나마 운하와 대비해서 너무 높은 산악지대가 존재했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노르웨이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운하 터널입니다. 거대한 배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운하 터널을 뚫는 방안인데 해발 고도 0m를 기준으로 뚫게 될 경우 운하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선박 통행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달할 경우 매우 빠르게 터널을 자동으로 굴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BM 공법은 운하를 굴착하는 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TBM 공법은 기계식 터널 굴착 공법인데 공기가 짧아 매우 빠르게 긴 터널을 뚫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A 노선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 중 하나인 TBM 굴착 장비가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터널인 유련 터널의 경우 50km에 달하는데 불과 3년 5개월 만에 뚫었습니다. 현재는 더 기술이 발달했죠. TBM 기술이 더 발달할 경우 태우안 태펙 회랑을 뚫는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파나마 운하가 막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물류 루트가 필요해지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태우안 태펙 회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니카라과. 트럼프가 재선되자 초비상이 걸린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대표적인 중미 지역의 친중칠러 반미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가 니카라과 역시 강경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놀랍게도 중국과 손을 잡고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운하를 뚫으려 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무산됐었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경우 니카라과 운하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며 파나마 운하의 미국의 통제력이 더 커질 경우 니카라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 운하를 니카라과에 뚫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니카라과에 대한 선제적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니카라과 역시 파나마 운하와 흡사하게 내륙에 거대한 호수가 있어서 운하를 뚫기 용이하여 실제 설계까지 이뤄졌었고 파나마 운하보다 더 접근성이 좋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니카라과의 지정학적 입지는 더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생명줄은 사실 파나마 운하입니다. 중국과 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을 위해선 파나마 운하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만약 파나마 운하가 기능을 상실하고 분쟁 지역이 된다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간의 연대는 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파나마 운하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지도 모르죠.
북극 항로, 마지막 남은 항로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어쩌면 미국의 생명줄과 같은 항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트럼프는 캐나다 병합로 꺼내 들고 나서고 있고 또 그린란드까지 병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극 항로는 그냥 외국의 항로가 아닌 그저 미국의 해안선처럼 될 날이 곧 오게 될지 모릅니다. 북극 항로는 어쩌면 미국의 해안선이자 생명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뉴욕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항로의 경우엔 파나마 운하보다 북극 항로가 훨씬 빠르죠. 동아시아와 북미를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가 북극 항로인데 공교롭게 최근 트럼프의 정책대로라면 그저 미국의 해안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 어떤 국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루트인 것이죠. 북극 항로가 개설되면 가장 중요성이 커지는 항로는 바로 상하이에서부터 동부 연안 최대 도시 뉴욕을 연결하는 노선이 가장 각광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점, 즉 초크포인트는 부산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상하이보다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죠. 또 일본 혼슈섬과 홋카이도 사이의 쯔가루 해협, 그리고 베링 해협 등이 있죠. 공교롭게도 이 세 지역은 북극 항로의 핵심으로서 막대한 국제 자본이 쏠리고 있는데 부산에는 국제금융이 집중되려 하고 있고 쯔가루 해협의 홋카이도에는 국제 여행객 수요가 대폭 증하고 있죠. 또 베링 해협에는 놈 항구라는 미국의 전략 항만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또 다른 아메리칸 드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의 해협지대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닌 항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쇄빙선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북극 항로만 잘 살아있게 된다면 브릭스로 대변되는 글로벌 사우스 세력의 경제권과는 별도로 부가가치가 큰 세계무역진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베링해협 터널, 마지막 남은 하나는 육상루트입니다. 베링해협 터널 혹은 교량인데요. 사실 북극 항로는 막대한 빌딩 사이즈의 파도 높이로 유명한 해협입니다. 험준한 해협이라는 것이죠. 또 북극해의 해빙이 진정 이뤄질지에 대한 여부 역시 미지수입니다. 상업적 가치 여부가 아직 담보되지 않고 있죠. 때문에 쇄빙선, 무인선박 등의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링해협 육상루트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루트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경제권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물류루트입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가르는 기준 중에 놀랍게도 러시아가 선진시장, 즉 글로벌 노스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글로벌 사우스 진영에 속하고 있죠. 러시아가 선진시장, 튀르키예가 신흥시장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급상승하는 신흥시장인 글로벌 사우스 세력과 구분짓기 위해서는 어쩌면 러시아가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을 트럼프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의 대화를 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고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러시아 내부적인 정치적 변수 등에 따라서 러시아가 글로벌 노스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될 미래도 가까워온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정치 체제가 바뀐 후의 얘기이겠지만 트럼프 임기 중 그게 현실화된다면 베링해협 해저 터널은 어쩌면 가시화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래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경우엔 2020년대에 러시아의 경제가 몰락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 의미는 어쩌면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몰락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수 있습니다. 푸틴의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된다면 마치 1990년대 초반 옐친의 러시아 시기처럼 서방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180도 뒤집힌 행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러시아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노스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서 글로벌 사우스 진영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뜻밖의 전략 변경을 구사하게 될지 모르죠. 러시아에서 정치 지도자 딱 하나만 바꾸면 되는 얘기인 것이죠. 실제 트럼프는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A2A 철도 노선을 승인했으나 그가 대선에서 떨어진 후 무산이 됐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캐나다 알버타주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것을 베링해협 연결을 염두한 교통망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철도 교통망이 재가동될 수도 있죠. 놀랍게도 이 철도의 핵심 시작점인 캐나다의 알버타주는
캐나다의 미국 병합을 가장 많이 찬성하는 주로 통계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쩌면 미국, 캐나다, 알버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베링 해협을 연결하는 루트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설명한 모든 노선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의견을 댓글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돈 990원. 990원으로 국토전략TV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더 고품질의 비디오들을 만나보세요. 단돈 990원, 990원에 더 많은 회원 전용 영상을 시청하세요.